저는 탐구 영역이 약합니다. 한 과목 정도는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과목을 선택하자니 걱정이 됩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탐구 과목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네, 학생의 질문을 들어봤는데요. 탐구 영역이 약한 학생, 그래서 보통 이런 학생들은 탐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 과목 정도만 보면 좋겠다. 한 과목은 어떻게 해서든 집중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과목까지 잘하기는 너무 무리다. 또 모의고사를 보면은 하나 정도는 1, 2등급까지 나올 수 있는데 한 과목은 꼭 4, 5등급이 나오더라. 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과목 평균치를 가지고 이제 정시에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이제 변환 표준 점수가 있다 하더라도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데 과목 선택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며 또 만약에 내가 한 과목을 망쳤을 경우에 한 과목만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학교는 어디가 있을지를 궁금해하기 마련이죠. 특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를 하자니 지금 3학년 1학기 때 선택한 교과가 내가 성적을 잘 낼 수 없는 그런 교과예요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과 정치를 이번 학기에 들어요. 그런데 저 그거 잘 못해요.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수능 모의고사에서 그냥 사회문화를 선택해야 되나요? 그러려면 다시 1학년 때 배웠었던 거 다시 공부해야 되는데 저 어떡하죠? 막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한 이제 고민으로 학생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의고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능에서 탐구의 경우는요, 사탐은 9과목, 과탐은 8과목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이제 치르게 됩니다. 영역별 난이도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과목 선택에 신중해야 하는데, 대학들은 대부분 대학별 표준별한 점수를 활용해서 학생을 선발하지만, 그대로 표점 그대로를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이 교과 선택에 대해서, 탐구 과목 선택에 대해서 관심을 둘 수밖에 없죠. 우선 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은 내가 관심 있는, 즉 진학하고자 하는, 진학하고 싶은 그런 대학의 탐구 반영 방법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이 어떤 식으로 탐구 점수를 반영하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탐구 반영 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학교인지 아닌지 이것도 보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지정 과목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 학생들의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 기준으로 만약에 내가 응시를 못한다라고 하면 아예 지원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는 과학탐구 서로 다른 분야의 원투 이런 조합으로 넣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또는 투 과목만의 조합. 그러니까 투 과목을 보지 않고 원 과목만의 조합으로는 서울대를 응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되고 연세대의 경우도 서로 다른 두 과목을 선택해야 되지만 원투 구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 이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또 선택 영역에 대한 고민, 저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나요? 이런 생각이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을 먼저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학기에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그런 탐구 과목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서 모의고사 응시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내신과 수능을 별도로 준비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내가 학교 공부도 하면서 수능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려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위주로 모의고사 응시나 수능 응시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겠죠. 학교 수업을 통해 기본 개념을 다질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심화나 응용 문제 풀이로 모의고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그런 학습 전략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체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효율을 따져서 현재 학기에서 배우고 있는 내신 교과목과 동일한 그런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 응시를 한다라고 한다면 나의 적성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은데 물리 응시를 안 하고 화학과 생명,
의대를 가고 싶은데 지구과학과 물리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당장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대학 진학 후에 대학 1, 2학년에 전공 교과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학생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흥미와 적성을 아예 무시한 탐구 영역의 선택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본인이 이제 성적이 잘 나온다라고 해서 본인의 흥미와 적성과 상관없는 과목만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학습 효율도 이제 중간까지는 어느 정도, 근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좀 능률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점수 상승이 결과적으로는 조금 마지막에는 좀 더딜 수도 있으니 이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고민도 없는, 그러니까 나는 뭘 하든 상관이 없고 뭘 하든 특별히 점수가 잘 나오는 탐구도 없고 아닌 과목도 없고 관심 있는 분야 잘 모르겠고 내가 어떤 과목에 성적이 잘 나올지도 잘 모르겠어요 라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응시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딱히 원하는 어떤 과목 또는 진로와 연관된 탐구 과목 또는 내가 학교에서 배운 점수가 특히 잘 나오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과목과 점수 잘 나오는 과목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잘 나오는 그런, 특별히 잘 나오는 그런 영역도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응시하는 그런 탐구 영역을 선택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것이죠. 시험 난이도에 따른 유리함과 불리함,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주요 대학들이 이제 탐구 과목의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백분위를 변환 표준 점수로, 변표라고 이제 줄여서 부르는데 변환 표준 점수로 이제 계산해서 활용을 하죠. 응시 인원이 많을수록 백분위 같은 경우에는 등급 확보가 유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두저두 나는 모르겠어요라고 할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응시하는 과목을 살펴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의 수능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응시했었던 과목을 살펴보면은요, 사탐의 경우에는 생활과 윤리였어요. 그래서 14만 명 이상 생활과 윤리를 선택했었고, 전체 사탐 과목별 응시자에 비해서 비율로 따져보면 29.3%가 생활과 윤리를 선택해서 응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 뒤를 잇는 것이 13만 9천 명, 한 27%, 27.8% 정도의 비율이 사회문화를 응시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의 조합이 가장 무난한 조합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한국지리가 12.6%, 세계지리가 8.1%, 윤리와 사상이 6.4%, 동아시아사가 5.4%, 법과 정치가 5.4%, 세계사가 4%, 경제가 1.1% 순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경영 계열이나 사회과학 계열 가는 학생들은 경제 과목 응시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기는 하죠, 경제 과목이. 과탐의 경우에는 지구과학 원을 선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 원이 난이도가 좀 있었어요. 지구과학을 선택한 경우가 전체 응시자의 35%가 지구과학 원 과목을 선택했었다라고 하고요. 또 생명과학 원이 그 뒤를 이어서 30.2%, 화학 원이 17.4%, 물리 원이 12.9%, 생명과학 2가 1.7%, 지구과학 2가 1.6%, 화학 2가 0.7%, 물리 2가 0.6%의 순으로 학생들이 응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연계고 과학에서 특별히 어떤 성적이 좋고 나쁘고가 없이 그냥 다 3등 3, 4등급 선이에요 라는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응시하는 과목으로 조합을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 같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